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동당에서 김할배가 이야기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동당의 김할배가 한일 해저 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끄러운데요. 자,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면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 노태우 때부터 등장해서 툭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그 베링 해협에 그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베링 해협에 해저 터널을 만든다고 작정하고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20, 30년 걸려서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돼봤자 그 유라시아 대륙에 누가 다니겠어요? 그 양쪽에 그 터널로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 대륙에 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저 터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냐?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에 그 유로 터널이 있어서 유로스타라고 기차가 다니지요. 그리고 트럭도 다닙니다.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터키에 흑해를 둘러싸고 보스플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은 유럽이죠. 그리스 쪽요. 거기를 뚫는 해저 터널이 있어요. 거기는 얼마 안 돼요. 다리가 나아져 있습니다. 기존에 그 다리 밑으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3.4km 밖에 안 되고 그건 누가 했냐? 한국의 SK건설이 했습니다. 자, 또 어디 있느냐? 일본의 혼슈라고 하는 본토하고 홋카이도 사이에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이 자체적 기술로 오래전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해저 터널을 보통 길이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다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가가 결정적이지 중간에 섬이 있거나 또 돌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가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뻥치는 경향이 있는데 도버 해협의 지하 해저 터널이 뭐 50km로 하지만은 사실 바다의 해저 부분은 38km 밖에 안 되고요.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저 터널도 얼마냐? 23km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8km, 23km, 뭐 3.4km 이런 거는 해저 터널로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위에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터널이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가까운 쪽이면 다 돼요. 뭐 참고로 아프리카에 스페인 끝하고 지브롤터하고 그 건너편에 모로코가 있어요. 그 완전히 좁은 해협이죠. 그래서 그 지브롤터하고 모로코 사이가 몇 킬로인가 하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사이가 40km 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뚫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죠. 근데 왜 안 뚫느냐? 그 스페인과 아프리카 사이에 해저 터널 뚫어봤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올 일이 있고 귀찮은 일만 생기겠잖아요. 난민 이민들 몰려오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뭐 모로코에 뭐 아프리카에 크게 많이 갈 일이 있습니까? 그 앞에 배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 배 타고 가면 되죠.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자, 해저 터널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지로 연결되고 싶어 하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육지로 진출하려고 왜구가 계속 중국이나 한국 해안을 침투했고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까지 중국에 쳐들어가겠다고 한국에 길을 비켜라 하고 해서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 근대 국가로 이렇게 가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한반도를 병합하고 또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가서 중일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국력이 팽창하면 일본 국내에 자원이나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육지로 진출하려 했지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유럽 대륙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은 일본이 일단 입지적으로 섬이라는 의식이 둔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한 90%, 한국 입장에서 좋은 거는 한 10%? 그럼 뭐 부산 근처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가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해저 터널을 만들었을 때 길이가요. 전체 길이는 210에서 230 나옵니다. 그 코스도 한일 해저 터널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가덕도
거제도로 가서 거제도에서 일본하고 연결되는 거고, 하나는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그냥 부산에서 대마도로 해서 후쿠오카하고 연결되는 건데, 거제도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대도시 부산에 연결되는 게 더 좋은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한일 간의 바다 밑이 부산과 일본 사이에는 그 최단거리로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죠. 단층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쉽지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가 한 70km 정도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깊을수록 해저 터널은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러면 해저 터널 길이는 얼마냐? 총 연장은 한 230km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코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중간에 보면 일본 대마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마도는 육지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바다로 갔다가, 대마도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조그마한 아키섬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또 지나야 돼요. 그러면 해저 부분은 얼마냐? 한 130-40km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만든 해저 터널 중에 130-40km를 과연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나? 그럼 수심은 얼마냐? 수심은 평균 한 400m 이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가장 단거리로 하면 49km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49km 구간은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거기 단층이 존재해서, 단층이라는 건 바다 밑에 움푹 파진 겁니다. 해저 1200m라요. 1.2km입니다. 그 다음에 이 터널을 파려면 어떻게 파느냐? 해저 터널은 TBM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톱날이 달린 기계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팝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고 난 이후에 흙은 밖으로 빼내고요. 그래서 물 밑에서 팔 때는 흙을 이렇게 튜브 같은데 제일 끝에다가 이 TBM 기계를 넣어서 돌리면서 흙이 밖으로 나오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5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에 갈 때 다리로 지납니까? 아니잖아요. 한강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 밑에 터널을 파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길이고 또 수면이 깊지 않으면 얼마든지 TBM 방식으로 파내서 남은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요. 이게 1200m라면 수심이, 그리고 또 TBM으로 팔 때는 안반 지역을 파야지요. 흙을 파놓으면 금방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약 지반이라서 이런 이야기는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은 얼마냐? 120조가 넘어갈 건데 실제 공사를 하면 해보지 않고 대략 짐작한 거기 때문에 200조도 훨씬 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자고 해야 되는 거냐? 일본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이 못 이기는 척, 그러면 당신들이 하자 했으니까 너가 한 80% 내라, 우리가 공사비 한 20% 내겠다, 이렇게 해서 가면 몰라도 영국도요 해저 터널을 할 때 반대했습니다. 1878년인가 해저 터널을 짓는다고 착공하다가 접어버렸고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후반에 공사가 돼가 94년에 완공되었는데 이후에서 돈까지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저 터널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섬이 싫어, 이제 육지하고 연결되고 싶어, 우리가 한 200조 낼게, 너네도 좀 내서 좀 파기 시작하자, 이렇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 지금처럼 육지하고 떨어져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안보나 또 일본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안보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해서 남한이 언젠가는 적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해저 터널 파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부산에 해저 터널을 판다라고 한 김말배는 노망이 있던 것이다. 그래서 황당한 소리는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이 돈 대면서 우리가 뚫겠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